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아스날이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시티와의 승점차는 4점 차. 아스날이 숫자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아스날 일정이 시티가 리버풀한테 지고 그 다음에 아스날이 승점을 가져갔을 때는 사실 9점 차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시티가 거기서는 이기고 아스날이 또 브렌트포드한테는 뭐 승점 드랍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4점 차까지 좁히는 어떻게 보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사실 브렌트포드가 준비를 되게 잘해오기도 했고 아스날이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비긴 게 다행이다라는 말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브렌트포드가 뭐 경기력적으로 아스날 완전히 압도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끈적한 축구를 잘 준비해 와서 아스날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져가지고 승점 빵점보다는 1점이 낫긴 해요. 어쨌든 한 경기보다는 방패막이 더 있는 거니까 4점은. 그래서 일단 아스날 입장에서는 승점 건진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스날이 하프라인 넘는 거를 어려워했어요. 특히나 전반전에. 저는 아스날이 요새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썬덜랜드전도 사실 승리하긴 했지만 에너지가 그렇게 풀로 차이는 느낌은 아니었다. 뭐 시티도 그런 모양새가 있긴 하지만 아스날도 제가 봤을 때는 절정의 그런 컨디션을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브렌트포드는 아무래도 아스날에 비해서 일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낮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체력의 차이가 오늘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보니까 거의 90분 될 때까지도 전방 압박하는데 그 간격도 잘 안 벌어지고 그 1대1 매칭도 잘 시켜놓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날이 이거는 저는 구조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위권 팀들은 대회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브렌트포드 같이 유럽 대항전 병행하지 않는 팀은 체력이 많이 보존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오는 그런 체력 차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스날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다. 그리고 오늘 심판이 좀 파울을 잘 부는 성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흐름이 잘 끊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플레이가 연속적으로 안 이어지고 호흡을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다 보니까 브렌트포드가 그런 것도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조금 더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던 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가 스로인을 거의 다 코너킥처럼 했어요. 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시간이 소모가 많이 돼요. 롱스로인 하니까 선수들이 가서 자리 잡아요. 공 닦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요. 팔 털고. 그렇게 해서 롱스로인 딱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스로인 하나당 한 1분 이상 소모가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또 아스날은 그걸 막으려고 박스 안에 모든 선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비로. 그러면 그걸 걷어내도 브렌트포드의 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이제 브렌트포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아스날이 이기고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덜할 수 있죠. 근데 비기고 있거나 뭐 지고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스로인 하나에 1분씩 소모가 된다. 이러면 이제 또 아스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오픈 플레이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또 약간 지치는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 되게 지치는 게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가 스로인 하는 선수가 카요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원탑인 것 같아요. 볼줄이. 뭐 전성기 델란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소와 카요데 이렇게 저는 투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롱스로인 선수들. 근데 그냥 카요데가 원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줄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드라인 아니고 먼 사이드라인에서도 스로인이 가능해 버리니까 비대칭 코너킥 중에서도 비대칭 코너킥이에요. 그러니까 브렌트포드는 경기장에 거의 한 30%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파이널 서드 쪽에서 공이 어디로 나가든 그런 플레이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스날이 고전했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박스 안에서 힘을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마르티넬리 그 마지막 슈팅도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마르티넬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해본 거죠. 내가 자신 있는 게 오른발이고 제대로 자세를 잡고 차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 골키퍼들은 그렇게 하면 땡큐거든요. 슈팅 하나의 동작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각을 좁힐 수 있다니까요. 더 가까이 붙으면서. 그래서 마르티넬리가 또 만약에 오른발로 접을 거였으면 차는 척하면서 한 번 더 안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슈팅을 아예 찍어 차든지, 아니면 저는 넘어지면서 차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지는 저는 뭐 베스트 트라이는 사실 왼발 슈팅? 바로 각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밀어보는 거? 근데 너무 얌전한 선택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골 찬스를 얘기하자면 데클란 라이스가 요케레스한테 밀어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슈팅 거리 나오면 본인이 차는 게 맞죠. 라이스는 그거 말고 플레이적으로는 오늘 여전히 아스날한테 큰 도움이 되는 선수였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 욕심을 부려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제입니다. 에제는 너무 사용할 수 있는 경기가 점점 한정이 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팀과 싸울 때도 쓸 수 있는 선수가 아스날에서는 라이스죠. 근데 이제 에제 같은 선수는 점점 사용할 수 있는 팀의 범위가 줄어드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에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에너지 베이스의 게임, 그리고 뭐 롱볼 때리고 떨어지는 세컨볼 싸움하는 게임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왔을 때 못한다? 뭐 물론 공이 왔을 때도 엄청 잘하진 않지만 그냥 안 보여. 그냥 존재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체감이 돼요, 에제가. 이거는 조금 더 적극성을 에제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 에제는 팰리스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아스날이라는 팀에 입성을 했으니까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런 양상의 게임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스날 상대로 상대 팀들이 사실 똑같이 점유 싸움, 똑같이 맞불 싸움, 이거 쉽지 않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롱볼 때리고 거기서 싸움하는 그런 양상의 게임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에제를 못 쓴다는 거, 그때마다 에제 쓸 때 에제가 없어진다는 거,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이 선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팰리스랑 상황이 다른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에제가 애매해지는 게 아스날한테는 되게 고민거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제가 또 아쉽다고 느꼈던 게 그 패스 길을 잘 못 막아요. 네. 그러니까 웨데고르, 에제 둘 다 공을 못 차는 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웨데고르가 훨씬 나은 이유가, 웨데고르가 더 수비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그 다음에 패스기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그나마 더 있어요. 근데 에제는 그 수비를 좀 많이 안 해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수비 경험이 뭐 적다고 해야 되나? 그 감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압박을 가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내가 어디 서 있어야 상대가 가운데로 패스 찌르기 어려운지 아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저는 에제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한다기보다 그냥 지켜본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지켜볼 수 있다. 지켜볼 거라면 패스 길은 잘 잡아줘야 된다. 근데 위치 선정이 안 좋은데 지켜보기만 하니까 되게 영양가 없는 위치에 서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 에제가 잘못 서 있는 걸 이용해서 더 결정적인 지역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 이게 전방 압박이 되게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웨데고르 있을 때 전방 압박하면 사실 후방에서 상대의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그게 이제 아스날이 꼭 공을 못 뺐더라도 온전하지 않은 공으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뭐 브랜트포드가 공을 잘 못 잡아놓은 걸 아스날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1%의 가능성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웨데고르 같은 선수의 압박이거든요. 근데 에제가 있을 때는 그런 1%의 혜택을 못 누린다는 게 저는 또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다 차치해도 에제가 공 잡았을 때
진짜 퍼포먼스가 좋고 공격력이 진짜 좋다. 그러면 수비 얘기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비까지 이제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지금 장점을 못 발휘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점이 더 적은 선수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메리노나 하베르츠 있었으면 이런 게임에서 사실 깡 뚝배기 싸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특히 하베르츠가 없는 게 아스날한테는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베르츠 지금 나오면 경기 시간 많이 가져가면서 많이 뛸 수 있는데, 테타가 잘 써먹어줄 수 있는데, 사실 하베르츠가 이번 시즌은 정말 안 풀리네요. 지난 시즌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부상, 복귀, 부상, 복귀. 이 하베르츠 없는 것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경기에서 아스날 선수들을 생각했을 때 성과는 저는 일단은 요케레스는 골을 계속 넣어서 그런지 뭔가 저는 다른 장면들도 폼이 상승했다고 느꼈어요. 뭐 등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공 떨어지는 위치를 점점 잘 캐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적응의 영역인가? 아니면 아스날 코치진한테 좀 배운 것인가? 아니면 뭐 개인 트레이너가 있었나? 뭐 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요케레스가 특히 오늘 브렌트포드전 경기에서는 점점 그 떨어지는 위치에 대한 감각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 오기 전에 미리 가서 등으로 쾅 박습니다. 센터백한테. 등으로 쾅 박아서 밀고 그 다음에 엉덩이로 뒤로 공간 만들어 놓고 잡는 거. 이게 저는 많이 늘었다고 봤고요. 근데 또 몸은 조금 더 슬림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라운드부터 봤을 때 요케레스가 뛰는 그 모습을 의성어로 표현을 하면 뚱땅뚱땅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뚱땅뚱땅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이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이 근육이 싹 몸에 붙은 느낌? 딱 핏하게 붙어서 이제는 뭐 필요한 느낌만 남은 느낌? 그래서 그때보다 저는 좀 몸이 슬림해졌다고 느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본인의 운동 능력을 100% 활용하는데 도움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케레스한테 이 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케 성장했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케레스 뭐 오늘 그 마르티넬리의 결정적인 득점 찬스 있을 때도 그 팀버 쪽으로 패스 주는 것도 보면 요케레스가 전체적인 감각이 좀 올라와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괜찮았던 선수는 잉카 문명이에요. 사실 잉카 문명이 저는 칼라피오리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투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과감한 플레이? 오늘 저는 아스날 선수들한테 느꼈던 건 오픈됐을 때 바로 플레이를 안 해? 이걸 너무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발이어도 뭔가 오픈돼 있을 때 그 타이밍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더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 내가 약발로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면 또 접고, 그러면 당연히 수비가 또 자리 잡고. 근데 내가 조금 주발이 아니고 불안해도 그냥 집어 넣어야 돼요, 공을. 그 타이밍에 맞는 타이밍, 오픈된 타이밍에. 근데 이거는 아스날 선수들 전체적으로 뭔가 오픈된 타이밍에 공을 안 넣어서 더 위험한 찬스를 못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저는 강했고, 그나마 그런 느낌이 덜 했던 선수가 저는 잉카 문명이다. 그래서 이 마두에케 골도 잉카 문명이 그렇게 해서 어시스트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칼라피오리보다 잉카 문명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확실히 서로서로가 경쟁을 해야지 또 발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실 브렌트포드 이 GTEC 스타디움 원정이 특히나 빅식스 팀, 그러니까 강팀들한테 좀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티도 여기 와가지고 홀란드의 말도 안 되는 어부바 득점 넣고 나서 경기력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맨유도 졌고, 물론 아모림 때긴 하지만, 그 다음에 첼시도 비겼나 그렇고 쉽지 않아요. 일단 에너지가 너무 팔팔하고, 그 다음에 세트피스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브렌트포드가. 아스날도 세트피스 잘하는 팀이지만 이 팀은 코너킥 말고 그 스로인에서의 차별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습이 되게 간결해요. 일단 미드필더는 되게 많이 띄워주는 선수들 있고, 역습은 빠르고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스날 선수들이 더 테토가 돼야 된다. 브렌트포드는 그 공격 과정 할 때는 저는 되게 테토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덜 예민하게 해도 된다. 아스날 선수들이. 근데 오늘은 뭔가 되게 실수 없이 하려고 더 완벽한 각을 만들려고 자꾸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반면에 브렌트포드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뭔가 싸움을 시켜놓는 듯한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신중한 거 좋지만 너무 또 신중일변도로 가면 상대가 자리 잡을 시간이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아스날은 경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좀 얻으면 좋을 수 있는 경기 같아요. 더 과감하게 열리면 약발이어도 그냥 집어넣어라, 싸움 시켜라. 그래야 사실 아다리 골도 두드려야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승점 드랍을 했고, 일단 분위기는 저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타이밍에 승점 드랍이 됐고, 마침 또 시티가 풀럼전을 상당히 클린하게 이겼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너무 구려요. 아스날 입장에서 너무 쎄하고 그런 타이밍. 그래서 요 분위기를 또 주말 FA컵 있잖아요. 그때 좀 반전을 시켜야 된다. 요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